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많은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승무원을 준비하는 예승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항공기 기종 탑6를 마련해봤는데요. 이거 왜 알아야 할까요? 면접관들이 꼭 물어보시죠. 항공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종종 나오는 실무에서의 질문에 우린 답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항공기 앞에 A, B라는 알파벳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A380, B737, B787 등 어떠한 항공기종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된다면 앞에 A와 B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여기서 B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B는 보잉사의 B입니다. 보잉사는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요. 항공기 제조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항공기 제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미국의 보잉사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대부분 들여오는 게 미국의 보잉사에서 제작된 비행기를 들여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보잉사는 항상 숫자 행운의 럭키 7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37, 747, 787, 777 등 앞에 7이 들어갔다 하면 보잉사의 7 시리즈 항공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어디 걸까요? 뭔가 에어버스? 봉줄?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프랑스어이고요. 유럽의 여러 항공기 제작사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의 형태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또 항공기 제조사예요. 보잉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항공기 제조사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넘버 3입니다. 그래서 350, 380, 320 등등 우리가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 앞에는 A라는 알파벳이 붙었을 텐데요. 이건 다 에어버스에서 제조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수 기종 탑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뽑은 항공사는 도입 시기별로 조금 나열을 해봤는데요. 1968년 저희 어머니 세대에 출시된 정말 오래된 항공기인데요. 요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기는 협동체의 쌍발 여객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협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바디폭이 좁은 그러니까 소형 기종이 보통 협동체예요. 그래서 협소하다 할 때 협을 써서 협동체이고 좌석 통로가 일렬일 때 협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어로는 넓을 광자를 써서 광동체가 있죠. 광동체는 보통 중대형기 기종들이 보통 광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좌석 통로열이 2개, 2열 정도가 될 때가 광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 기종이겠죠. 그냥 소형이 아니라 보잉이 가지고 있는 체급들 중에서 가장 작은 체급, 가장 소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정말 오랜 역사의 소형기 시장 스테디셀러 기종이기도 하고 그만큼 안전성을 입증을 받은 기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국내에는 저의 친정항공사인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진에어, 티웨이, 제주, 이스타, 플라이, 강원까지 정말 많은 항공사들이 이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경제성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기종이기도 해서 LCC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 기종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 갈 때 굉장히 짧은 노선에 작은 소형 비행기 있잖아요. 앞뒤로 화장실 하나 있고 통로 하나 있었던 바로 여러분이 타신 그 기종이 보잉 737이었을 겁니다. 경쟁 모델로는 A320 시리즈인 A320, A321이 있습니다. 이것도 LCC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비행시간은 대한항공 기준에서 약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나오는 단거리 정도 갈 수 있는 기종이고요. 약 140여 석 정도의 손님 좌석이 나오기 때문에 적게 실을 수 있구나, 단거리 전용이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잉 737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모델 탑2는요. 에어버스 320 기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역시 늘스타보다도 언니인 기종인데요. 에어버스가 개발한 중단거리용 쌍발 협동체 항공기입니다. 이것도 협동체군요. 굉장히 좁고 작은 소형 기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종이 만들어지기 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70년대에 오일 쇼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름비가 이렇게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연료 효율이 뛰어나도록 설계를 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기종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기종은 그런 연료효율성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기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대표적으로 A320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요. 에어버스와 조금 친하다 이게 보통 금호 계열의 아시아나,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잉 737 되겠고요. 추력 대비해서 연비가 737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더 선호하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기계적으로 연결을 따로 하지 않고 전기 신호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치가 없어서 비행기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비행기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즉슨 연료효율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A320 패밀리라고 해서 A320 시리즈는 A318, A319, A320, A32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각 기종의 크기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아나 기준으로 해서 비행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최대 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행 좌석은 약 160석으로 보잉 737보다는 조금 더 손님을 싣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기종은 보잉 747 기종입니다. 747 같은 경우는 A320이 출시된 다음 연도인 1989년에 출시된 보잉에서 장거리용 대형 여객기로 처음 개발한 광폭 동체 제트 여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몸집이 크고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별명이 퀸 오브 더 스카이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불렀고요.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게 전보기다 해서 전보제트 세계 최대 규모의 2층짜리의 첫 여객기다 해서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비행기 기종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최대 규모의 2층짜리 항공기인 A380이 나오면서 퇴역 모델이라고 평가절하되고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747-8i 입처럼 열리는 이런 기수부 도어가 특징인 모델인데 2층에 조종실이 있는 만큼 조금 더 화물을 적재하기 용이하게 빠져서 화물기로는 굉장히 아직도 많이 쓰이는 기종이고요. 특히나 각하들 대통령 전용기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종이 이 보잉 747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트 여객기 최초의 2층 구조 객실이기 때문에 2층에는 무엇이 있나 보면은 2층에는 조종실과 특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2층짜리 비행기 보면은 보잉 747 아니면 A380이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는데 보잉 747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통수가 동그랗게 짱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통수 있는 구조 보잉 747 기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에서 비행시간은 약 14시간이나 나오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비행 기종이고요. 손님은 약 370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리죠?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2007년에 첫 도입된 에어버스 380, A380 기종입니다. 에어버스가 이 보잉의 747을 견제하기 위해서 2층짜리 우리도 만들겠어 해서 만든 기종이고요. 초대용의 4발 항공기, 4발 항공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잉 747 전보기이고요. 요거를 대항하기 위해 2000년도에 개발이 착수되어서 만들어진 게 에어버스 380 기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잉 747에 비해서 비행기의 폭도 길고 이 높이도 조금 더 높아서 좌석수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승객 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1인당 연료량도 더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는 정말 좋은 항공기이고요. 공식 애칭은 웨일제트 슈퍼 전보기라고 부르는데 이걸 에어버스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비만 돌고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겁고 좀 우둔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가 홍보물이 좀 들어가면서 아주 우아한 별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름하여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내 면세점, 라운지, 심지어는 샤워실까지 도입한 각각 항공사들의 개성이 들어가서 A380 이렇게 내부를 항공사의 입맛대로 꾸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만 봐도 좀 다른 게 제가 근무했던 대한항공은 1층은 퍼스트 클래스 조금, 그 다음에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고요. 2층은 올라가시게 되면은 전부 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즈니스를 탑승하시는 고객님이라면 대한항공의 A380을 타셨을 때 좌석의 프라이빗이 더 보장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석 간의 간격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셀레스트리얼 바라고 해서 승무원들이 칵테일을 타주는 바도 이 안에 있고요. 듀티 프리 쇼케이스의 줄임말인 DFS 기내 면세품 전시장이 바로 A380 1층의 맨 뒤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내 면세품을 원래 보통 브로셔를 보고 비행기에서는 그냥 포장이 된 채로 그냥 샀어야 돼서 발색이라든지 테스트를 못 해봤었는데 에어버스 380 기종에 탑승을 하시게 되면 그 DFS에서 내가 발라보고 뿌려도 보고 마셔도 보고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비즈니스를 타야지만 A380의 2층을 구경할 수 있었다면 아시아나는 1층이든 2층이든 이코노미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 고객님도 2층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무드등인 스타라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드레싱룸과 파우더룸이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이 비행기는 대한항공 기준에서 약 14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한데요. 장거리를 갈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몸체도 크기 때문에 약 410석의 좌석, 승객 좌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잉 787 기종이에요. 2011년 출시가 되었고요. 보잉이 개발한 장거리용 중형 광동체 쌍발 여객기입니다. 광동체? 크기가 넓군요. 그래서 787도 중대형기 기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잉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체 대부분에 탄소복합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할 수 있는 비행기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성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이유는 동체가 탄소 섬유로 가벼워졌기 때문에 연료의 효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경제성이 굉장히 좋아진 항공기라고 볼 수 있고요. 탄소의 배출량도요. 비행기가 일반 비행기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를 더 줄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적인 비행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대한항공은 그래서 7879라는 시리즈를 들여왔는데 이것을 고효율의 친환경 항공기, 효자 항공기다 해서 꿈의 항공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드림라이너라고 해서 보잉 787은 꿈의 항공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내 환경도 크게 개선이 되어서 고객 만족도도 높아진 항공기일 텐데요. 기내의 기압 수준을 낮춰서 우리 여행할 때 발 붓고 이런 것도 기압 때문이잖아요. 피로감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고 기내도 건조한데 습도를 좀 더 높여줬어요. 창문이 78%가 커져갖고 시야가 확 트이고요. 그리고 이 천장도 높아지면서 뭔가 더 널찍한 느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창문 덮개 열고 내리고 이것도 좀 되게 귀찮았었잖아요. 힘들고. 근데 우리 버튼 터치 하나로 썬팅이 점점 짙어져요. 그라데이션 되듯이. 그래서 5단계까지 짙어졌다가 옅어졌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투명도 5단계도 이 비행기의 굉장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에 쓸 때 이 비행기는 약 13시간 최대 비행시간 나오고요. 승객은 약 270석 정도 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공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나마 가장 최신식입니다. 2014년에 첫 도입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비행기인데요. A350 기종입니다. 에어버스의 중형 쌍발 광동체 기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로가 2열인 굉장히 넓은 큰 기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버스 기종 중 처음으로 탄소복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아까 들었는데 보잉 787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에어버스가 또 만들어낸 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잉 787을 따라잡기 위해서 설계된 기종이기 때문에 A350은 이 보잉 787보다 8% 정도의 운용비를 더 아낄 수 있다라는 에어버스의 피셜이 있는데 요거는 에어버스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저는 하고 있는데 보잉사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국내 항공사에서 유일하게 아시아나가 A350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의 차세대 항공기로서 굉장한 PR을 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되고 기내에서 압력을 낮추고 습도는 높이고 보잉 787이 하는 거 다 하고 있고 좌석 간격을 조금 더 넓혔어요. 그래서 아시아나는 이코노미 스마티움, 비즈니스 스마티움 해가지고 좌석 간의 간격을 넓히고 프라이빗을 조금 더 보장을 해줬고요. 특징으로는 랜딩 기어가 보잉 767처럼 틸팅이 되는 이런 접히는 구조고 에어버스 중에는 최초로 칵핏의 유리창 주변을 검게 도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윈드실드가 온도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빛 반사로 인해서 조종사 시야가 방해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양이 굉장히 귀여워서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에서는 조로의 가면이라는 별칭을 부르기로도 했고요. 저희 같은 항덕들 사이에서는 너구리 기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도 A3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나 기준으로는 지금 비행시간이 약 13시간 30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손님들은 310석으로 많이 실리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입시기 순으로 6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거 사진 보고 그리고 제 설명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탄탄히 해가시면 승무원 면접에서 항공기 기종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우리 예승이들 구독 꾹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